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곡성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곡성민원실장 신장식 나오셨습니다. 네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곡성에서 보냈습니다. 곡성에서? 네. 청주 안 가시고요? 청주에는 네. 곡성에서 청주까지 KTX로 한 1시간 반 걸려요. 그래요? 그래서 가서 저녁 식사만 하고 왔습니다. 명절 당일날. 차례 안 지내시고? 저희들은 차례를 폐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작은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본인이 가문의 대장이 되신 이후 모든 제사를 폐한다. 정말요? 네, 그래서 전에는 건강하실 때는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여행도 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냥 밥 한 끼 먹는 걸로. 네. 그 집 괜찮네, 며느리들. 예, 부러우시죠? 많이 부럽습니다. 우리는 이 와중에 갈비찜도 해야 되고 갈비도 구워야 되고 전도 부쳐야 되고. 그 저녁 식사도 그냥 고기만 구워 먹는다. 국 끓이고 고기 구워 먹고 김치만 딱 올려놓고. 그 집 훌륭하다. 어머님 훌륭하십니다. 아버님 훌륭하십니다. 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터졌죠. 뉴스토마토의 오늘 새벽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6시부터 뉴스토마토 홈페이지가 다운되고요. 이제는 조금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모두 뉴스토마토 지면으로는 모두 그 4개면을 다 털어가지고 이 보도를 했어요. 1면부터 4면까지 싹 다 털어가지고 이 보도를 했는데 자, 의원님 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죄송합니다. 저도 목이 메네요. 우선 터질 게 터졌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 기사들 뭐 앞에서 우리 뉴스토마토 박 기자님이랑 쭉 이야기를 하셨던데 또 같이 취재한 분이 한동인 기자 계시더라고요. 한동인 기자 있어요. 한동인 기자는 제가 뉴스토마토에 노영희 변호사랑 뉴스 삼합하고 할 때 뉴스 브리핑 하시던 분인데 지난번에 천공 보도 뉴스토마토에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때 지금 고소고발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기자가 바이라인에 딱 있는 거 보면서 작정을 했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꼬투리를 절대 잡히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취재와 자료를 준비했겠다. 라고 하는 그 한동훈 기자가 바이라인에 올라갈 거라는 얘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앞서서 한번 보도를 했고 그때도 한동훈 기자가 바이라인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찐이다. 기사가 찐으로 나오겠다. 왜냐하면 이미 천공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해서 고초를 겪고 있어요. 한동훈 기자가.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출입을 아예 거부당했어요. 아예 빼버렸어요. 뉴스토마토 빼버렸잖아요.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천공 징계 끝나면 보도했다고. 들어가는 건데 아예 이거를 그냥 빼버렸고 그래서 이제 내용은 지금 앞에 박 기자님이랑 쭉 한번 살펴보셨는데 저는 이 기사 전체를 보면서 이 기사 이전에도 저는 이제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2022년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선거입니다. 2022년에 대선 끝나고 바로 6월달에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때도 뭐 김영선 의원이 언니 동생 하면서 창원 의창에 그래서 꽂힌 거다. 고향도 거기가 아니에요. 나는 고향이라도 그쪽인가 했어. 거창이에요, 거창. 그러면 당시 지방선거는 그럼 어떻게 됐던 거냐. 특히 주기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기환 이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검사 생활할 때 수사관이었어요. 맞아요. 그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유로 뭐 근거가 잘 없어요. 당시에 광주시장 후보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 선거에 가면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아요. 그랬더니 주기환 후보가 나 안 해 하고 집어 던집니다. 그러더니 이틀 뒤에 바로 대통령실에 민생특보라는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뽑아 올려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디로 갔느냐? 유암코라고 연합자산관리. 그러니까 라고 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기로 갔어요. 3억 3천? 3억 3천. VAT 포함 3억 3천. 나도 그런 자리 있으면 진짜 탐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기환의 이런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잘 모르죠. 이거 시중은행들이 다 해가지고 부실채권이나 자산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방선거에는 그럼 개입하지 않았냐?
그때 그때 재보궐선거 창원 의창만 윤석열 나는 김영선이야 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명태균 씨와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어쨌든 전원이 녹취 파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나는 지방선거는 그냥 이준석한테 다 맡겨두고요. 그냥 창원 의창만 딱 찍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개입을 하랍니다. 그랬을까?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됩니다. 논리적 개연성. 논리적 개연성이 많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예. 주기안을 보면 당연히 네.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보이고요.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선출할 때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유승민, 김은혜. 네. 유승민이 되면 당선되고 김은혜가 되면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 있는데도 밀어붙였잖아요. 저도 요거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는 실패했지만 강원도지사 선거에도 후보를 놓고 김진태 맞아요. 와서 막 뭐 지표 막 그 뭐 거의 뭐 천막 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TV 토론 멘토라고 했던 그 MBC 출신 그분 이름 뭐야? 이름을 까먹었네. 예, 황상무였나? 황상무. 황상무는 저긴데 KBS. KBS고 하여튼간에 그 당시에 그 TV 토론 멘토라고 했던 분을 대통령실에서 밀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에는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면 그 지방선거 때 당대표가 누구냐?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의원이에요. 이준석 의원이에요. 예. 자, 그리고 2024년으로 와보자고요. 네. 2024년으로 와보면 지금 2024년 그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넘기라는 거. 김건희 여사가 이거 뭐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명태균 씨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미리 알죠. 컷오프 된 것도 김해갑에서 명태균 씨가. 네. 그러면 여기에만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이 개입했겠냐. 예. 주기화는 개입하려다가 한동훈이라는 여긴 걸림돌이라고 큰 걸림돌이라고 써 있던데 기사에는 거기에 걸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원모 같은 경우 용인에 원래 강남에 출마시키려고 하다가 그렇죠. 안 돼서 용인으로 갔고 그럼 내가 직접 챙겨줄게 해서 민생토론에 가서 했잖아요. 그렇죠. 용인에 직접 갔었죠. 용인에 대통령이. 직접 가서 대통령이. 예. 자, 그러면 당시에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은 누구냐? 한동훈. 한동훈이죠. 그러면 지금 이 기사와 논리적 추론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이번 총선에서 직접적으로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의 공천 개입, 정당법 훼손, 그다음에 이거는 헌법에 정당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을 위배한 겁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누구냐? 이준석, 한동훈 두 사람이에요. 네. 한동훈 대표는 묵묵부답하고 있고요. 이준석 의원은 왜 저러지? 처음에 슬쩍 은근슬쩍 뭐 뒤로 한 발 물러서네. 그다음에 물타기 하는 거 아닌가? 개연성이 없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자, 은근슬쩍 물타기하는 이준석, 그다음에 묵묵부답하는 한동훈. 네. 저는 두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헌법을 위배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국정농단이고 정치관계법,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배한 불법의 소지가 너무나 크고요. 네. 여기에 그냥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 국정농단이지만 법적으로 보면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정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경제 공동체, 최순실, 최서원, 박근혜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로 묶고 국정농단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여기서는 정치 공동체, 선거운명 공동체로서 국정농단을 한 거고 개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기에 약간의 논리적 추론을 덧붙인다면 그렇다면 이준석 국회의원 헌법수의 의무를 진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선서한 사람이에요. 한동훈 대표 당대표 정부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할 책무가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방조범 공범이 되는 겁니다.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 저는 그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해라. 말해야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야죠. 공적 책무가 있다. 그럼요. 왜 아닌 것 개인적으로는 직접적 당사자이고 네.
그다음에 공적 책무상으로 보자면 네. 국회의원 선서를 한 이준석 의원 예. 지방선거 때 예. 당대표로서 예. 어떤 개입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 건만 가지고 나는 거절했다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2월 29일 날 7불사 회동을 보면 실제로 그 A 회견문 작성하려고 한 거고 기자회견문 작성까지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야 이거 안 돼, 당 망칠 일 있냐 하면서 못하게 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어그러진 건데 그러면 사실 개혁신당에서는 김영선 의원의 입당과 뭐 공천과 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폭로와 이런 것들을 종합 세트로 해서 기자회견을 2, 3일 동안 7불사에 머물면서 거기 A 의원이 누구야? 2, 3일간 그러니까 아니 뭐 다 알려져 있던데. 그러니까요. 예. 나는 이니셜로 하려면 C로 했어야지 왜 A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천은 C 아닙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그분께 추정이야. 추정. 네. 아니 그분께 직접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시사인 방송 중에 네. C 아니야? 그랬더니 당신은? 뭐래요? 그랬더니 묵묵부답 C 웃고 얼굴이 빨개지긴 점점점이에요? 했습니다. 네, 점점점이었는데 여튼 근데 저는 이게 정치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낡은 정치 문법을 벗어나서 좀 보수를 하더라도 혁신적 보수를 하겠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라면 진실 규명을 위해서 명명백백하게 활동할 책무가 있는 거죠. 공인으로서. 지금까지 그 카드 뭐 그런 사실을 뭐 정치적으로 시기를 볼 수도 있고 야 요것만을 했다간 자칫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100번 양보해서 했을 수 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네. 뭐 당세도 작고 지금 뭐 도움을 뭐 보수 언론으로부터 뭐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요. 그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도 말하지 않는다면 정말 비겁해지는 겁니다. 비겁해지는 겁니다. 혁신 보수, 젊은 보수, 개혁 보수를 하겠다면 가장 근본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선서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선서했어요. 그 선서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겁니다. 정치적인 카드로 저쪽과 거래를 한다거나 예? 용산과 또는 이후에 한방에 그 저는 추정컨대 이준석 의원은 새롭게 제3의 길을 이렇게 가기보다는 언젠가는 본인이 여전히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다시 유혈 입성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을 다시 개혁신당을 앞세워서 유혈 입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사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를 대비해서 사실관계를 적당히 덮거나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 싸워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덮거나 조금 뭐 어떤 정치적 거래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준석 개인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을 내가 가서 유혈 입성해야지 무혈 입성해야지가 아니라 국정농단을 멈춰 세우고 헌법이 훼손되고 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 정치, 선거 정치가 이렇게 두 사람에 의해서 농단되고 뭐 역술인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지만 소위 도사풍의 어떤 사람에게 오선 의원이 욕을 들어먹어가면서도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정말 근데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의원님. 일단 그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일단은 지금 뉴스토마토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지방선거 얘기는 없으니까 요것은 저희가 퀘스천 마크로 남겨두고 네, 여기는 뭐 추정이니까 그거는 이제 추정이니까 놔두고 요거 말고 재보선과 관련해서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해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그 기세등등하던 시절에 윤핵관 Y하고 K가 지금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김종양 현 의원을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거를 명태균 씨가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김영선으로 바꿨다라는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개입했잖아요. 직접. 이렇게 되면 직접 개입한 게 되는 거죠. 직접. 불법 아니에요? 누구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선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직자잖아요. 이게 당선되고 얼마 안 있어서요. 취임식이 그 다음 날이에요. 네, 5월 10일. 그러니까 취임되기 직전. 하루 전날. 취임되기 전이라서 괜찮은가? 아니 그때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당선인 신분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시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를 그 여일하게 흘려보낼 수가 없는 말인데. 그리고 공천이 확정된 건 그 이후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대통령 신분이죠. 그러네. 만약 5월 9일 날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라서 공직자가 아니라 그다음에 근데 공직자 같은 경우는 예전 이 법상 저는 뭐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직선거법은 따져봐야 돼요. 사전 매수나 사후 매수도 있어요. 그 공직자가 공무원이 될 사람을 매수해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네. 이미 당선 이후에. 또 공천이 확정된 건 대통령이 된 이후일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이건 그렇죠. 뭐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같은 날 오후 4시 39분에 그 명태균 씨가 이 씨한테 전화를 해서 김영선 그 현수막 이제 바꾸라. 본선 후보잖아.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돼. 문구가. 네. 그러니까 현수막 지시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을 내가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라고. 근데 본인의 그 그냥 허언증 혹은 뭐 내가 이렇게 힘이 세라고 그냥 주장했다고 보기에는 실제로 됐고 김영선 후보가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을 했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게 허언증은 아니다. 5월 10일 날 공천 발표했네요. 그러니까요. 5월 10일 날 대통령이 딱 취임한 날 공천 발표했네요. 그러니까. 예. 5월 9일 날 그런 얘기 해놓고 예. 그 명태균 씨의 녹취에 따르면 예. 그런 얘기 해놓고 5월 10일 날 김영선 창원 의창 공천 발표 됐어요. 예. 김종량 의원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야. 김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사한테 빨리 이거를 내가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보도의 맥락으로 보면 김영선 의원보다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나? 아니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의 입 증언에 따르면 네. 명태균 씨가 네. 명태균 님께서 네. 그렇게 기세등등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과 여사와의 관계가 뒷배였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DC, 그러니까요. EC 뭐 이런 분들이 네네네. 그런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 이런 분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결국 김영선 의원에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건데 김영선 5선 의원에게 네. 막말을 하고 본인이 상석에 앉고 사실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누가 오더라도 저 상석 자리에 안 앉아요. 안 앉고 마주 앉거든요. 마주 앉고 오히려 그 자리에는 저희 보좌관이 앉거나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의 그 소위 상석에 앉은 분의 지시를 받거나 막말을 듣진 않잖아요.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뒷배가 대통령과 여사다라는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와중에 두 사람은 체코 가세요. 오늘 네, 지금 오늘 속보가 나왔어요. 속보가 나왔는데 오늘부터 21일 토요일까지 2박 4일간 체코 순방에 돌입했습니다. 체코 그리고 프라 멍품거리에 많은 교민들이 가서 카메라 들고 좀 계셔보세요. 뭐 하시나? 아유, 설마 가겠습니까? 방금 출국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금 내외. 아까 그거 나온 거 못 보셨어요? 서울의 소리에서 일부 그 동영상 보도했던데 봤어요. 김건희 여사 새벽에 개 끌고 산책한다며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 밤에 갑자기 또 나왔어요. 아니 좀 새벽 1시에 김건희 여사가 근데 저는 뭐 어디 특별한 데 가신 줄 알았더니 동네에서 편의점에 가서 강아지 산책. 동네에서 그게 많이 자주 목격이 된다고 하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거기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잠복 취재 비슷한 걸 한 맞아요. 건데 이렇게 공사 구분이 안 됩니까? 본인이 나가면 거기에 경비 인력이 대여섯 명이 따라붙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슨 뭐 물건 산 거 봉투 하나 들리고 뭐 이랬다면서요. 봉투 하나씩 다 들고 있고 2개의 봉투가 들려져 있고 그다음에 써니라는 반려견. 김건희 여사 이번에 그 추석 연휴 인사할 때 대통령이 안고 있었던 그 강아지. 공사 구분이 안 돼요. 동네 부녀회장만도 못 해요. 동네 부녀회장님들도 이 정도 공사 구분은 합니다. 새벽에 그렇게 싸돌아다니면 대한민국 공권력이 자기 그 편의점 가서 뭐 당장 급해요? 편의점 가서 안 사오면 뭐 사람 죽습니까? 응급실도 전화할 수 있으면 가지 말래며. 내일 아침에 사도 되는 거면 또는 누군가에게 내일 아침에 낮 시간대 부속실 뭐 이제 뭐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데 거기 도와주시는 분에게 본인이 돌아다니면 그게 다 민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부속실이나 같이 옆에서 계신 분한테 좀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지. 의식이 있으면 응급실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정부의 영부인이 당장 편의점에 가서 뭘 샀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급한 게 있다고 그 새벽에 경호원들 다 대동해가 거기를 갔다 옵니까?
과자하고 음료수. 정신머리가 공적인 자리에 대통령도 여사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가 있는 겁니다. 당장 그만둬야 돼요. 어디 자꾸 싸돌아다닙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지금 그거 보고 더 화가 났어요. 솔직히. 나머지는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저는 그 싸돌아다니는 걸 보고 이걸 싸돌아다닌다고 밖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새벽 1시에 그분들은 뭡니까? 야근 수당은 주겠죠? 야근 수당이 문제입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에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보가 온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동네를 밤중에 그렇게 배회를 한다. 와서 취재를 좀 해보시라 하니까 실제로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가서 보니까 강아지 데리고 경호원 대여섯 명 대동하고 나타나서 편의점에서 과자하고 음료수 사더라. 그러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가 없고요. 네. 밤에 뭐 나는 뭐 이 정도 되지. 얘들 따라오는 거 봐. 그렇지. 뭐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고 싸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텔레그램 보내고 왜 나라 걱정을 이렇게 하셔? 그래.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본인의 앞길이. 예.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그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판단이 있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이 리얼미터 갤럽에서 최저치 취임 후 최저치 찍었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닐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불가능한 행태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여사도 특히 여사는 더해요. 합리적 사고를 한다면 불가능해. 그럴 때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 사고로 본인의 성취를 설명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조상님 묘자리를 잘 써서 그래. 부적을 잘 써서 그래. 내가 사주팔자가 좋아서 그래. 라고 하는 무속과 미신에 의지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정도의 지지율에도 저 밤에 편의점 가서 봉다리에다가 먹을 거 싸들고 음료수 싸들고 돌아다닌다. 이거는 비합리적인 어떤 말하자면 점괘를 받거나 비합리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면 모든 사람들이 끝이 좋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합리적 사고를 하지 않고 저렇게 싸돌아다닌다? 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삶과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비합리적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좀 이거는 합리적 추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어제 그 저녁 늦게 나온 서울의 소리의 그 영상과 그다음에 오늘 보도된 뉴스토마토 보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육성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말고 다른 그 공천 개입 의혹이 또 터진다라는 예고를 봉지욱 기자가 하고 갔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비상이거든요. 비상이죠. 비상이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이면. 체코 갈 일입니까? 원전 세일즈 하러 간다는 건데요. 원전 세일즈 이 얘기도 할 말이 너무 많지. 그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원전 세일즈 황당한 얘기 좀 해주세요. 미국하고 지금 우리가 붙어 있어요. 소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천 기술은 자기들 거니까 이 원천 기술을 그걸 뭐 개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 거니까 이걸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 미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거 뭐 아니야 이건 우리 거야. 우리가 충분히 바꿔가지고 바꾼 거야. 해서 지금 미국에서 소송 내지는 행정기관에서 이거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거는 안 돼. 웨스팅하우스께 맞아라고 미국 법원이나 미국의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하면 그냥 죽 써서 개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못해. 내지는 하더라도 엄청난 기술료를 웨스팅하우스에 다 줘야 돼요. 다 줘야 돼. 죽어가는 웨스팅하우스를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참나. 이게 무슨 마름입니까? 지주한테 딱딱 긁어다가 갖다 바치는 마름이에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이게 돈이 어떻게 갈지 몰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라카 원전이라는 거예요.
UAE가 바라카 원전이고 여기는 이제 두보른인가 예, 뭐 그런 원전이에요. 원전이에요. 예. 근데 이게 UAE에 갔던 바라카 원전 두코바니 죄송합니다. 두코바니. 바라카 원전의 사례를 보자고. 예. 바라카 원전에 25억 달러 플러스 얼마 더해서 총 31억 달러를 네. 우리나라가 수출입은행이 빌려줍니다. 근데 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까지 빌려주면서. 그러니까 돈 빌려주면서 내 물건 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면서 내 물건 사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고맙겠다. 얼마나 좋아. 근데 31억 총 31억 달러인데 31억 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지금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달라니까. 어제 내가 환율 계산기를 다 집어넣어 봤어. 우리 한국 언론사도 좀 환율 계산기를 돌려서 어제자 다음 환율 계산기 어젯밤 12시 반에 제가 계산기를 돌려봤는데 4조 1261억 원입니다. 4조 1261억 원을 수출입은행에서 UAE에 아랍에미레이트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 가지고 원전 수주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지금 난리인데.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가장 수익을 얻은 사람은 누구냐? MB입니다. MB가 거기서 UAE 왕실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상금이 3억인가 4억인가 그래요. 참 꼼꼼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두 무슨 저기요 원전 체코 원전 너무 뻔한데 차교근 의원이 이번에도 혹시 UAE처럼 수출입은행이 돈 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 네. 물어봤더니 금융지원의 여지는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왔어요. 야, 그러면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를 또 빌려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면 계약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그거를 수주하는 대신에 우리가 돈 빌려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수출입은행에서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교근 의원한테 금융지원 계획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찾아봤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홍보를 하러 그 나라에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대한민국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세일즈 포인트였어요. 수주에. 어머나. 아니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합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하면서 우리가 얼마를 원전을 수주했습니다. 뭐 얼마를 했습니다라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가 그 나라 금융지원 해주고 그리고 그 돈으로 짓고 그리고 마치 그거를 성과인 것처럼 부풀리고 국민들은 그게 와 대통령이 그래도 나가면 뭐라도 세일즈에서 돈을 따오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 빼서 왼쪽 주머니로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 빼서 왼쪽 주머니에 넣으면서 그럼 뭐 잘하면 이자 수익 정도 있을란가? 그러면 그쪽에 금융 지원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 무슨 차관 공여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또 싸요. 이자도 싸. 이자나 보율이면 모르겠어요. 이거 왜 해야 되는 건데요?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 주머니에다 넣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70년대식 소위 예전 말로 하면 쌍팔년도식 사고 방식. 야 동해 원유 체코 원전 이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거 있었어요. 다 까먹으셨는데 우즈베키스탄에 KTX를 수출했습니다라고 맞아요. 뭐 한두 달 전에 있었어요. 엄청나게 얘기했죠. 이때 대외협력기금 차관 공여 이건 차관 공여예요. 이거는 금융지원도 아니야. 차관으로 공여하는 거예요. 얼마 지원했는지 아세요? 2,745억 원 지원했어요.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2,745억 원. KTX 수출한다라고 해놓고. 근데 KTX가 갈 수가 없다면서요. 북한 지나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 다 그럼 분해해서 가져가서 거기서 현지에서 조립해야 되는 거예요. 현지에서 조립해. 네, 분해해서 비행기 타고 가고. 이케아예요, 이케아? 현지에서 아니 가만있어. 우즈베키스탄은 바다가 없잖아. 그럼 비행기로 가야 되네. 또 어떻게 실어 나를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대외협력기금 차관으로 2,745억 원을 공여했습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차관 공유. 우리도 옛날에 미국 차관이 맞아요. 왔다 뭐 차관 받는 거 빌리기는 빌린 건데 몇십 년 뭐 100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물가 상승률을 놓고 보면 사실상 공짜로 주는 그렇죠. 이런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 우즈베키스탄 KTX 수주했다고 광고하는 겁니다. 지금 체코 왜 가는데 대통령이 왜 가요? 왜 직접 가는데 그냥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가면 되잖아. 두코바니 원전. 예. 가서 뭐 뭔가 하고 예. 체코 프라하에 명품 거리가 있어서 가는 겁니까? 예? 또 새벽에 무슨 뭐 같이 경호원 끌고 싸돌아 다니실 예정이세요? 프라하 야경이 예쁘긴 하죠. 못 가봐서 모르겠어요. 야경이 그러니까 예쁘긴 진짜 하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의 어떤 그 순방에 대해서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은 가서 무언가 성과적인 내용을 들고 온다면 모르겠는데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따져봅니다. 다 따져봅니다. 현지 언론까지 다 따져봐요. 현지 언론의 보도까지 다 찾아봐. 그렇습니다. 현지인들 SNS까지 찾아봐요. 그렇죠. 다 보고요. 심지어 지난번에 거기 어디였죠? 저 명품 쇼핑몰 가서 문제가 됐던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 현지 언론이 보도를 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그 쇼핑몰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국내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면서 이게 확산이 됐던 건데 변명도 얼마나 웃겼어. 호객행위에 당했다. 다 당해. 주가 그리고 조작 본인은 당하고. 사지 않았고 무슨 뭐 그 경호원인가 뭐 직원이 샀다. 몇 군데를 왜 돌아다녀? 넥타이를 샀다. 뭐 이렇게 여기, 얘기를 저기 했는데 그거를 누가 믿어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그 좀 행동이 바르고 제대로 잘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대통령 내외 응원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의료 대란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저 소아과 못 찾아가지고 대기줄이 한순간에 막 100명, 200명씩 대기줄이 길어가지고 다 애가 타가지고 애가 열이 40도 올라가도 병원을 못 찾아가지고 난리고 25주 임산부가 막 그 양수가 터져가지고 75군데나 병원을 찾아 헤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편의점 가고 체코 가고 참 속편해.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비합리적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잘 될 거다. 예, 우린 잘 될 거다. 우리는 잘 될 거다. 라고 하는 비합리적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제가 곡성에 있으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 곡성 IC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그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휴게소, 곡성 휴게소, 상하행 휴게소 이렇게 이제 명절 당일날 일하시는 분들을 다 찾아뵀어요. 네. 박웅두 후보랑 같이 다 찾아뵀는데 곡성 보건의료원 찾아뵀을 때 정말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그 응급실을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근에 준종합병원이 있어요. 사랑병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하게 하려고 곡성 보건의료원에 속해 있는 공공의사들, 의료진들을 거기에다가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 준종합병원 사랑병원에 공중보건의들이 파견을 가서 있어요. 응급실을 운영하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정부 지침에 따라서? 아니 이거는 정부 지침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곡성의료원은 곡성의료원 자체가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니까 거기에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사랑병원에다가 파견을 하는 방식으로 응급실을 운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애가 다른 거예요.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앞서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옥과 보건진료소를 갔더니 명절 당일도 간호사 한 분하고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하는데 종일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곡성군의 소아과 진료를 하는 곳이 옥과 보건진료소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이틀밖에 진료를 안 해요. 그만큼 인프라, 지역의료는 무너져 있어요. 월요일하고 수요일날하고 금요일 아프면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크게 드디어 우리 동네 소아과가 생겼습니다. 큰일이다, 이렇게 진짜. 해야 될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공중보건의들이 그런 보건진료소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곡성 보건의료원 원장님이 며칠 전에 갔을 때 근데 우리 공중보건의 중에 한 명이 차출됐어요. 정부 차출. 또 해서 딴 데로 간 거예요.
이렇게 죽어라 하네 진짜. 예. 그래서 이제 당일날 가서 옥과 보건진료소 가서 여쭤보니까 차출됐던 분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어제 돌아왔습니다. 차출돼서 사실 가서 응급실에서 뭐 했어요? 할 수가 없거든요. 공중보건의들은 군대 대신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턴 과정 정도 전문의 과정을 다 거치지 않은 분들이 그쪽에 주로 가 계십니다. 응급의학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배치됐다가 다 복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놓고 응급실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니 도대체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협조 덕분에 이번 연휴의 응급의료 고비를 잘 넘겼다. 연휴 전에 일부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상사나 혼란은 없었고, 아이고야. 예. 잘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가,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잘 발현이 돼가지고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곡성이니까 네. 자제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어르신들 계시니까. 네. 어르신들이 야야 생선 가시 먹지 말고. 애 조심해라. 생선 치워라. 다 발라갖고 가시 없는 것만 줘라. 애기. 전 금방 쉰다 안 된다. 제가 이제 옥수수 곡성 옥수수 너무 맛있더라고. 옥수수 금방 쉬어요. 예. 당장 폭염 속의 추석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옥수수 안 돼. 전 하루 지나면 안 돼. 안 돼. 가시 있는 거 안 돼. 뼈 잘 바르면 이렇게 온갖 걱정 속에서 시민들이 겨우겨우 버틴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보세요. 견뎠어. 응급실 가봤자 안 된다. 뺑뺑이 돈다. 견뎠어. 네. 그러고 나면 항상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보면 보복 수요라는 게 생깁니다. 보복 소비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이제 병원에 가시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부터 병원 가십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냐고. 그러면 그거는 응급 상황 아니고 명절은 넘겼으니까 땡큐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통령이 이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니 기자 양반 우리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어 한번 갈 수 있으면 니네 한번 가봐. 현장 가봐. 그래놓고 연휴 직전에 대통령이 응급의료센터 방문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추석 당일날 육군 15사단 의무대대 방문했어요. 그다음에 9월 18일날 어제 어린이병원 또 갔어요. 아주 엉덩이에 불이 붙은 거지. 엉덩이가 뜨거워. 혹시 막 무슨 일 날까봐 계속 다니면서 아이고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라고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 장면에서 내가 꼭 하나 이야기해야 될 사람 한동훈. 이 양반은 그냥 다 모든 정치가 먹튀 정치야. 앞에서 막 말만 해놓고 수습을 안 해. 그 박단 그 전공의 그거 보고 제가 진짜 놀랐거든요. 박단 씨 저도 박단 전공의 협의회 그 대표. 아니 나와가지고 그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양반이 물밑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박단 오히려 협의회 회장이 한동훈 대표를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비공개로 한 번 만난 이후에 만남을 거절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해야죠. 아니 여당 대표면은요. 정공희 대표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일을 되도록 하는 게 여당 대표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때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될 때 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 경험도 없고 뭐 다 이런데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이나 용산 대통령실 쪽에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적격이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 논리를 뭐라고 했냐.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해서 윤석열을 말릴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그게 핵심 논리였어요. 말리긴 개뿔. 말리긴 뭘 말려요. 그래놓고 대통령한테 전 굉장히 대통령도 문제지만 용산을 대하는 여당 대표로서의 태도도 매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한덕수 만나서 이렇게 공식 회의 자리도 아니야. 나가다가 갑자기 쓱 얘기하고 그래놓고 언론에 고자질해. 에이 한덕수가 이랬대요. 용산에서 이랬대요. 뭐 김건희 여사가 이랬대요. 누가 저랬대요. 고자질 정치예요. 라디오 DJ는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고 한가하고 선곡표도 봤어요. 뭐를 하나. 플레이리스트. 맨 마지막에 컴투게더 해가지고 다 같이 갑시다. 비틀즈의 컴투게더 했던데. 컴투게더 이런 컨셉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자 저라면
굉장히 어렵잖아. 어렵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노래를 좀 틀어주든지. 선곡을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참 그 적어도 MB는요. 그 광우병 촛불이 있을 때 아침 이슬을 불렀다 본인이 올라가서 예. 이렇게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했어요. 공감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아 정말 제가 참 처지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기다리는데 그 예를 들면 뭐 타이 옐로우 리본 어라운드 올드 옥 트리 자식들 기다리면서 그리운 사람 기다리면서 마음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 노래가 사실은 이런 노래입니다. 하고 그리운 마음을 달래주거나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내 친구야, 내 형제야, 같이 갈 거야. 라든지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할 것 같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 이 정도 노래도 들어. 나 이 취향이 이 정도 고급이야. 이거 자랑질하는 성공 리스트가 아닌가? 아니 신의원님 저하고 어쩜 이렇게 생각 비슷해요? 아니 저도 그 시절에 음악을 좀 들었던 사람으로서 선곡표 보고 야 니네 이런 노래 아나? 나 이 정도 알아. 나 음악에 조예도 깊어. 아주 그냥 나 이 정도야. 아주 그냥 아유 참 한심합니다. 여당 대표가 할 짓입니까? 나는 지역에 가면 항상 실용음악학원을 다녀. 뭐 이런 거죠. 아유.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의료 대란 때문에 이 난리고 추석에 물가가요. 제가 갈비찜 하면서 무를 넣을까 말까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무가 정말 다 이렇게 시들고 작은, 그러니까 철이 아니어서 그래요. 너무 비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그 야채를 많이 드시거든요. 최근에 야채 배추를 교체하셨어. 양배추로. 배추가 너무 비싸다는 거야. 유럽 사람들이 그걸 못 구해서 양배추로 김치해서 드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배추가 유럽에는 한국 사람들이 배추가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요. 배추가 한 통에 얼마야? 저희 댓글창에도 한 망에 3만 얼마 4만 원 정도 주고 사셨다는 분들이 되게 양배추? 많이. 아니 배추. 우리 배추. 배추 조그만 거. 그래서 이제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배추 한 포기에 그 8,002원 1년 전과 비교해서 45.3%, 무 한 개 3,681원, 1년 전과 비교해서 59.1% 이렇게 올랐어요. 시금치는 100g에 3,944원, 113.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야채 못 먹어 비싸서. 그래서 그러니까 야채를 지금 오죽했으면 당뇨가 있어서 야채를 많이 드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배추를 드시다가 양배추를 사서 삶아 놓으셨더라고. 웬일로 양배추 드세요? 그랬더니 요새 양배추가 좀 싸요. 배추가 너무 비싸다. 아, 나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이런 판에 새벽에 편의점 다닌다고 싸돌아다니고. 체코에 가시고. 그래서 저는 참. 배추 한 망 5만 원 넘는다고. 진짜요? 만 원 줬는데.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다들 원래 겉절이해서 드셔야 되는데 야 그냥 김장김치 먹자 이런 분들도 계셨을 거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물가가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의원님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 있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오늘 다 처리합니까? 등등등 뭐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그 오늘 10시에 잠시 후에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한답니다. 의총을 하는데 이제 주제가 뭐냐면 핵심적으로 지금 잠시 전에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10시 의총에서 필리버스터를 3박 4일 필리버스터를 할 거냐 아니면 본회의 보이콧을 할 거냐. 본회의 보이콧을 하면 법안 3개가 오늘 다 통과되는 겁니다. 싹 다. 보이콧을 해버리면 안 들어와 버리니까. 보이콧을 해도 우리 한 190석 되거든. 그렇죠. 야당 다 합치면. 그럼 뭐 그냥 그러면 통과죠. 그냥 다 통과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진지하게 토론을 하거나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데라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죠. 그리고 그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야 필리버스터 하면 뭐하냐. 그렇죠. 어차피 국민들한테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들한테 이 뜻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필리버스터 할 때요. 그 여당 의원들 필리버스터 할 때 주무시잖아. 본회의에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이 주무셨고 그 옆에 계신 분도 주무셨고 대체로
여당 의원석은 다 비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야당 의원석은 조를 짜서 지켜요. 맞아요. 그래도 혹시 기습적으로 끝내면 네, 바로 들어가요. 바로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제 국민들이 그럼 그걸 듣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필리버스터에서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온 사람들은 야당 의원들이지 여당 맞아요. 의원들이 아니에요. 의원님도 조회수 많이 나왔잖아요. 100만 넘었죠. 뭐 대략 뭐 그 예.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가셨잖아요. 추석 때 지역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가서 의료대란 뭐 김건희 여사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예. 그리고 어제 그제 어제부터 보도되는 언론 보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또 의료대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라는 많이 들을 보도가 수밖에 없죠. 대구 경북 70대도 등을 돌렸는데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70대도 30%대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국정 지지율, 네. 국정 지지율이 예. 그 정도 되면 나서서 말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이제.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딱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그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법사위에서는 추석 전에 법사위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추석 전에 본회의에 상정해라. 네. 근데 근데 원내대표단 입장이 아니란 말이지. 그걸 보고 박찬대 네네. 원내대표 등 이건 박찬대 원내대표와 우원식 의장 간에 예. 이야기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판단을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하. 댓글창에 예. 막 뭐라 막 예. 신장식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제 예측이 맞았고 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추석 뒤로 넘어간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보자면 네. 추석 때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이나 25만 원이 밥상머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의료 공백과 관련된 얘기들이 응급실 뺑뺑이가 올라갔고 김건희 여사 얘기가 추석 밥상에 올라갔고 그 여론이 추석 민심이 이제 이후에 이번에 올라가는 이 법안 3개의 민심에 더 플러스 알파 터보 부스터가 달릴 거다. 그런 면에서 네. 우원식 의장님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잘하셨다. 그때 제가 조금 두고 보시죠라고 네네네.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 밑에 막 안 좋은 댓글 다셨던 분들은 조금만 믿고 좀 예. 지켜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잘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 제가 기탄 없이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뭐 모든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할 거 있으면 저도 야멸차게 비판하는 편인데 22대 야당 국회의원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예, 진짜 다 분초 쪼개가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 제가 보증합니다. 예.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니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24번째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설마 체코에서? 알 수 아니에요. 이제 없죠. 넘어가니까 갔다 와서 예. 그 뭐 이송하는 기간이 있고 하니까 네네. 체코에서 하기만 해봐라 진짜. 어차피 법안이 신장식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게 되면 이제 한 2, 3일 걸려서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가고 네, 이제 예. 대통령실에서 또 뭐 며칠 안에 보름 안인가 하여튼 네. 거부권 행사 14일 안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제2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막 쭉쭉쭉 통과가 되면 만약 오늘 다 통과가 되면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죠. 네. 그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왜 자꾸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당에서도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의결하냐 그 거부권 행사한다는 덫을 놓는 거 아니냐 덫에 걸리지 마세요. 그렇죠. 예. 보시래매. 예. 아니 그리고 이건 역사예요. 국회에서 대통령이 입법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려 24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역사의 기록이 남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9월에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후대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예. 연간 예. 연평균 거부권 행사 건수는 2승만을 넘었죠. 넘었어요. 네. 지금 이제 전체 행사 건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넘어갑니다. 이제. 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또 거부권이야? 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어. 그런데 본인 부인과 관련된 특검, 본인과 관련된 특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심지어 이 어려운 형편에 국민들에게 그래도 다만
마중물이라도 놓아드리는 지역화폐 25만 원 이거 지급하자. 이거 또 걷어찼어. 이거를 국민들이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일반 시민들이 25만 원 그거 갖고 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곡성에 가 있으니까 제가 좀 느낀 게 있어. 여기에 그 곡성에는 농민수당 연간 60만 원이라는 게 있어요. 상품권으로 줘요. 상품권으로 주니까 군청에서 주는 거예요? 군청에서 주는 거예요. 곡성군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살짝 얘기를 하면 이거 군수도 군의원도 안 된다고 했을 때 박웅두 우리 후보가 서명 막 받고 국회 쫓아다니고 해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곡성군 농민수당 60만 원은 박웅두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관위 해석까지 다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딱 60만 원 어디에 쓰세요? 그럼 비료 사고 농약 사고 그러다가 돈 남으면 빠마해. 라고 어머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빠마. 빠마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60만 원이 연초에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진짜 알토란 같이 귀한지 말씀을 하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이 됐든 또는 뭐 협상의 여지는 80%가 됐든 사실 80% 가려내는 게 더 힘들어. 전 국민 주는 게 나아. 그 행정 비용을 드리느니 그냥 다 드리는 게 좋아요. 그게 어려운 시기에 마중물이 되고 알토란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승수 효과가 있잖아요. 그 나가서 지역에서 쓰니까 그 지역에서 쓰면 또 그 다음에 그게 소비가 이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승수 효과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지. 아예 100억 주지 뭐 이게 뭡니까 대통령에. 그러니까요. 그까짓 거 뭐 10억 100억씩 주지 뭐하러 25만 원.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평생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정말 이 생계가 어려워서 가족들 다 데리고 생을 마감하는 가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니까 약간 몰라요. 저기랑 똑같은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빵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그거 뭐 10억 100억씩 주지 뭐하러 25만 원씩 주냐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곡성의 시민들이 그걸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 쓰는지 그거 어디 쓰는지 다 말씀을 하세요. 이 정도이면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대통령 거부권 뭐 당연히 하겠죠. 안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기는 어렵겠죠. 안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또 추석 연휴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정기국회 모드로 이제 돌입하게 되고 실제로 다시 또 전쟁이다 이런 표현들이 언론 지면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얼마나 힘들까? 국민의힘? 이번 추석에 내려가서 얘기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으셨겠죠. 그러고 나서 전선에 나서서 싸울 총쏠 힘이 있을까? 전의가 불타오르겠어요? 지금 야당 의원들은 내려가서 이야기를 딱 듣고 올라오면 저도 사실 뭐 전에는 뭐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곡성에 내려가서 명절을 쭉 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하우스에서 그다음에 뭐 카페에서 이야기를 직접 듣는 거예요. 보건진료소 가서 그다음에 소방서 가서 이 소방관들이요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입틀막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너무 힘든 거예요. 119 그렇죠. 출동 대기 하고 있으니까 몇 시간씩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너무 힘들고 입틀막 때문에 이게 표정으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 저기 입 잘 틀어막히지 않고 숨 잘 쉬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저도 농담처럼 하면 표정과 눈으로 정말 이 부글부글 끓는 심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야당 의원들이 지금 다 보고 왔어요. 현장 가서. 그러니까 전의가 끌어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똑같은 걸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걸러 듣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소리 듣는다고 하더라도 싫은 얘기가 90%였을 거라고. 그럼 나가서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억지 춘향이에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의원들도 억지 춘향 짓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장비나 이런 걸 갖춰가지고 현장을 한번 나오세요. 그러니까 현장에 곡성, 영광, 금정, 강화 가야 되는데 어쨌든 장비가 없어 지금. 곡성, 영광 여기 하고 금정 적어도 세 군데 정도는 꼭 한번 강화까지 가시면 좋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아니면 후보들을 불러.
그럴까요? 네. 그 민주당 후보, 조국혁신당 네. 후보, 뭐 국민의힘 후보 다 불러서 되죠.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뭐. 예. 예, 하여간 지금 그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럼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또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라는 위기의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 곡성에서 곡성 민원실장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수수, 메론, 토란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수수, 메론, 토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저희가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발적 시청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시스템 장비 갖춰서 저희가 현장 다시 또 열심히 뛰는 그런 취재 편의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